저희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유산균 만능인가? 만능인가? 만능은 아니죠. 네. 만능은 아닌데 저는 몸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저희들 이렇게 많은 기사들 중에 하나가 뭐 한 70% 정도의 면역 세포들이 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유익균을 늘리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들. 근데 막상 저희들 보면은 면역력 그러면 뭐 드실래요? 라고 하면 보통 다들 그냥 영양제 드신다고 하시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신다는 분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주변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대부분 다 네. 종합 비타민을 찾으실 거고 그렇게 또 드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신다는 분들은 장 건강 때문에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면역 때문에 드신다는 분들은 그렇게 있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드시고 요새는 잘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배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포인트가 어떤 면역이라는 포인트보다는 장 건강에 대한 그런 걱정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프로바이오틱스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저도 먹고 있고요. 이게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은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확실히 차이가 저는 있다고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안 먹을 때는 뭔가 좀 배가 좀 부글부글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배변 활동도 좀 원활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무슨 이제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이제 먹고 나면은 뭐 배변 활동도 원활하고 또 속에 가스 차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가라앉는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그런 의학적 검증은 없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많이 먹어서 그 먹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뭐 장내에 점착을 한다거나 잘 점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먹는다고 해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면역이 뭐 이게 많이 증진됐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의학적 레포트는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기사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뭐 기사라든지 어떤 논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업 후원으로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갑자기 생각드는 게 최근에 큰 타격을 받은 불가리스. 불가리스가 코로나 효과가 있다고 아니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이런 실험들이 대부분 다 기업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목적을 딱 찍고 결과를 딱 찍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아카데믹한 어떤 접근에서는 장내 세균총에 대한 연구, 장내 세균총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이제 뭐 잠깐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장내 축에 있어서의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도 사실은 이제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막 기업들은 앞서 나가는 거죠. 예, 앞서 나가서 뭐 그냥 먹으면 당장에 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사실 의학적 검증이 이렇게 레포트들이 쏟아지거나 이런 과정은 지금 아니고 예, 그런 어떤 기업 후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들 말고 정말 아카데믹한 어떤 레포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내균을 뽑아내서 배양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걸 하려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아카데믹한 과정에서 접근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돈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예, 아까쯤에 뭐 수만 가지 균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저희들이 약간 논의의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들이 하나가 뭐였냐면 과연 장내 세균을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게 유의한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장내 세균을 잘 키우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유의한가
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잠깐 보면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유산균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장내 세균들이 그것도 이해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유산균이 있다라고 해서 장내 세균들이 과연 얘는 내 거야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이제 트리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 인증되는 그 프로바이오틱 개체수는 17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는 수천만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7개만 들어가서 뭔가 드라마틱 효과를 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 트리거 효과로서 뭔가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고, 그걸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번식을 도와주는 그런 촉매제로서의 촉매제의 역할인 것 역할이 네. 그렇게라고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거는 정말 17개밖에 안 되는데 수천만 가지의 유산균이 갑자기 증식한다? 그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를 먹으면 사실은 좋다더라 이런 어떤 그런 뭐 주변의 이야기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장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희들이 어떤 생애 주기라는 관점, 이게 생애 주기를 볼 때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렵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산균 샤워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 3세 이전의 아이들한테 있어서의 장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평생을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베이스가. 근데 그때 이제 항생제 복용에 대해서 가급적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산균 복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의사 선생님들도 드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항생제 복용을 오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드시라고 합니다. 유산균들을. 일단 항생제라는 그 물질 자체가 이게 우리 편인지 나쁜 편인지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나쁜 게는 다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인해 가지고 장내에 어떤 그 세균총의 어떤 변화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넣어주는 것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유산균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식사를 잘하고 제대로 된 식사. 요즘에 제대로 된 식사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못 먹어서 병이 걸린다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인스턴트. 이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장내 유산균들이 자기가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을 거리가 없는 음식만 자꾸 들어오니까 특히나 비만 문제. 그렇죠. 비만 문제가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비만 문제가 장내 세균층들의 이제 불균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특정 요새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정 그 이름이 가세린가 가제인가 그럴 거예요. 마크로바실러스 가세린가 아니면 가제인가 그럴 건데 요새는 그 균준만 따로 띄어가지고 그거를 뭐 다이어트 유산균에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제품에 대한 뭐 효능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물음표예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제 생각났던 어떤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이 김소호님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글인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네네.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을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굶고 출근했다. 어떻게든지 변통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는지 창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 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이 가슴이 부풀었다.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갑자기 오늘 지금 이렇게 저희들 식사 잘해야 되고 막 이런다는데, 예, 잘 먹고 예, 좋은 걸 먹고 해야 그리고 된다. 갑자기 와이프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거린의 찬 간장 한 종지라고 나오는데 뭐 사실 요즘에 뭐 이럴 일이 없죠.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죠. 예, 예. 간장 한 종지 하지 마시고 고맙단 고추장 한 숟가락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